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국어 독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2021년도 새 학년이 시작되었네요. 여러분이 벌써 3학년이 됐어요. 2021년도는 소띠의 해죠. 소의 해라고 얘기하는데 소하면 뭐가 떠올라요? 금년하고 성실하고 이런 거 떠오르죠? 여러분도 2021년을 소처럼 성실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열심히 들어서 선생님이 사랑의 장풍을 마구 쏴주고 싶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끝까지 안 들어서 결과 처리되고 선생님 속상하게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쪼록 올해는 제발 온라인 수업 잘 듣고 성실히 열심히 공부 잘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몇 학년? 3학년이니까요. 자, 그러면 교과서 차례 부분을 펴고 올해 수업이 1학기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단원은 주체적 감상과 쓰기에 대한 단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로 소단원 1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다양한 해석과 비평을 주제로 해서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랑 그 뒤에 나오는 코르티우 영감의 비밀이라는 소설을 살펴볼 거예요. 주체적이라는 게 무슨 뜻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이런 뜻이겠죠. 자기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어떤 것을 문학작품을 읽을 때 해석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판단 내리면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작품에 적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소단원이 맥락을 담은 글쓰기는 가볍게 여러분들 학습지로 나가게 될 건데 학습지를 여러분들 금요일날 등교할 때 나눠줄 거예요. 그럼 그 학습지를 교과서 부교재로 써야 되니까 보관 잘 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가 나중에 평가에도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정리 잘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단원이 문장을 엮는 손, 과정을 읽는 눈이라고 해서 이제 문장의 짜임과 양상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단원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 문법 단원이거든요. 여러분들 1학년 때 품사 배웠던 거 생각나나요? 품사... 아유 선생님 명필이다 그지? 자 1학년 때 품사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그 품사 중요하다면서 2학년 때 선생님이 학년 말에 복습하는 걸로도 되게 여러 번 다뤘어요.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도 기억나요? 3학년 때 문법 부분 나올 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품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기 나오는 문장 성분하고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품사 방학 동안에 또 그동안 포맷해서 싹 다 잊어버렸으면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 시간 있을 때 1학년 교과서를 살펴봐도 좋고 아니면 2학년 때 선생님이 보여줬던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은 집에 있는 학습지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품사 다시 한번 복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품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 부분 꼭 다시 복습하고 머릿속에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수업 배워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오는 읽기의 점검과 조정에 나오는 글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간송 전형필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독서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독서 학습지로도 하고 또 나오네 선생님의 명필 독서 학습지로도 하고 그 다음에 독서 퀴즈로도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독서 학습하면서 같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 이 부분에서는 소단원 일부분 같은 화제 다른 글 이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같은 화제 다른 글 이게 어떤 건가? 이 밑에 있는 소단원 이름을 봅시다. 소금 없인 못 살아 라는 글이 나와 있고
맛있게 먹은 소금이 병을 부른다 라는 글이 나와 있죠. 둘 다 글의 소재가 뭐인 것 같아요? 소금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소금을 대하는 태도가 작가의 관점에 따라서 서로 반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평가하는 일들이 많죠. 그것과 관련해 그런 식으로 같은 화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글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눈을 발견해보자 하는 것이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3-2단원에 있는 보고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는 학습지로 나가게 될 거예요. 아까 학습지로 나가게 될 것이 1-2에 있는 맥락을 담은 글쓰기 얘기했었죠. 다음 보고하는 글쓰기 이것도 학습지 위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교과서는 살짝 빼놓고 학습지 위주로 간단하게 나갈 단원입니다. 그 다음 4단원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예요. 물론 우리는 함께 살아가요. 그죠? 지금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죠. 자, 4-1에 나와 있는 사회를 비추는 문학 이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는 희곡을 배우게 될 거예요. 희곡은 뭐의 대본이었는지 기억나나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었죠. 연극의 대본인 희곡,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학작품에는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이해하려면 사회의 모습을 잘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학작품을 읽을 때 그때 당시의 사회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깨달음을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갖게 되는 시간이 이 4-1단원이에요. 4-2단원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가장 싫어하기도 하는 단원이었어요. 자신있게 말하기 하면서 연극하자 하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연극했을 것 같죠. 그래서 연극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평가로 하면서 이 수업관 진도 나가는 거랑 별개로 연극 연습하고 나중에 1학기 끝날 때 연극 발표회까지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행평가도 하고 했던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도 자주 나오기가 어려워서 연극 연습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연극은 아무래도 서로 밀접하게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아쉽겠지만 자신있게 말하기 연극하자 부분은 올해는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여러분이 2학년 때 그래도 연극이랑 그 다음에 영화 수업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연극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다독여지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그냥 위안 삼아서 한마디 해볼게요. 아쉽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 연극이 정말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대학교 때도 아니면 사회 나가서도 연극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있고 기회는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올해의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EBS 온라인 클래스 다 들어가 봤나요? EBS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 보면은 작년 거랑은 조금 다르죠. 일단 컬러가 달라졌어. 작년에는 보라색이었잖아. 올해는 시크한 블루네. 시크한 블랙인데. 아무튼 자, 파란색 화면으로 새롭게 단장한 EBS 온라인 클래스가 짜잔 오픈을 했네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생님도 많이 접속을 해보지 못했지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달라졌어요. 주로 학급 단위로 운영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는 조금 가입 방법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로그인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작년 아이디와 작년 비밀번호 가지고 그냥 로그인하면 되고요.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번호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자기 반 번호 이름 정확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이미 학급방은 다 가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급방을 통해서 교과
수업방 방식도 담임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지. 그 다음 온라인 클래스가 당분간 안정될 때까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그 오픈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에서 비상 상황에 수업을 어떻게 대체할 건지에 대한 안내도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업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은 문자로도 나갈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항상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금옥중 치거나 3학년 치면은 우리 학교 오픈 카톡방이 나올 테니까 그 중에서 자기 학급과 그 다음에 자기 그 과목에 해당하는 거 학년과 학급이 아니고 학년과 학급 과목에 해당하는 거 검색해서 오픈 카톡방 가입하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로 오픈 카톡방 가입하는 비밀번호 암호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암호 입력해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온라인 수업할 때 선생님이 꼭 이것만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정리를 했어요. 5가지밖에 안 돼.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지킬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좀 지켜주라. 자, 첫 번째, 미수강, 미완강 문자 메시지 꼭 확인 좀 해주세요. 휴대폰에 070 번호 차단해 놓은 친구들 정말 1년 내내 얘기하는데 1년 내내 끝까지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정말 차단 좀 풀어주세요. 학교 번호가 070이라서 070으로 안내가 나가요. 그러니까 070 차단 풀어가지고 미수강, 미완강 문자 메시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나 다 들었는데 근데 미완강 되는 경우 있죠? 이거 수업 듣다가 잠깐 꺼놓고 딴 데 갔다 오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됐는데 로그아웃 된 줄 모르고 계속 끝까지 들은 경우에는 내가 끝까지 들었는데 완강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선생님이 안내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결과에 미완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내는 미수강, 미완강 문자 메시지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한 번, 2번은 꼭 문자 메시지 와 있나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있죠. 갑자기 우리 동네 전체가 통신망이 끊겼어요. 공사한대요. 뭐 이러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희 집 갑자기 딴 동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전기 공사해가지고 불이 다 나가서 온라인 수업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는 경우 담임 선생님께만 연락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오픈 카톡방 이용해서 국어 선생님한테도 연락을 좀 해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대부분은 연락해 주시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과목별로 놓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과목 선생님한테도 직접 연락을 해줬으면 부탁을 해요. 오픈 카톡방 이용해서 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수업 조금 이따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든지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제발 부탁해. 시간표 아침에 잘 확인해서 정해진 시간에 꼭 수강 완료 좀 해주세요. 제발 학교 수업 시간에 학원 가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수강 완료 좀 합시다 얘들아. 자, 아침마다 담임 선생님들이 대부분 시간표 안내해 주시죠. 그게 아니더라도 학년 초에 선생님들이 시간표 안내해 주셨을 거예요. 그 시간 봐서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 안에 수강 완료를 해주세요. 나중에 밀어놓으면 여러분들 하루에 보통 6과목, 7과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이면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플레이만 누르게 되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도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표 잘 확인해서 정해진 시간에 따박따박 수업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아침에 온라인 수업 때 방학 아니에요. 그죠? 계약한 상태잖아. 아침에 최소한 8시엔 일어나서 학교 갈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수라도 좀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영 잠이 안 깨면 샤워라도 좀 하고 책상 앞에 바르게 앉아서 그날 들은 시간표대로 교과서 옆에 딱 세팅하고 학습지도 세팅하고 그러고 수업을 들어야겠지. 자, 수업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수강 도중에 집중해주세요. 수강 작년에도 보면은 수강 완료는 다 했는데 막상 학교 와서 보면 교과서 깨끗, 학습지 깨끗, 정말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선생님 정말 이 온라인 수업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정말 그 백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수강 도중에 꼭 집중해서 5번 그날의 학습지 정리와 필기는 그날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과 선생님이 학습지 만들면서 살짝 다르게 바꾼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자기주도적 복습 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적용을 해본다거나 교과랑 다른 교과랑 융합해가지고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해보는 그런 탐구학습을 뒤에 넣어놨어요. 이 탐구학습 부분, 자기주도적 복습 정리는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거 안 하면 나중에 이 모든 걸 다 찾기는 어렵죠. 수행평가 점수가 엄청나게 깎이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게 더 큰 문제야. 왜냐면은 이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고등학교 때 학습 내용하고 밀접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는 놓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올라가면서 배워야 될 내용까지 같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의 학습지 정리, 필기, 그 다음에 수강하는 과정에서 집중하기 꼭 여러분들 지켜서 열심히 머릿속에 남는 게 있게 그렇게 수업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해요. 자, 수행평가는 과정평가로 20점이 들어가요. 과정평가 하니까 좀 어떤 걸 하는지 잘 이해 안 되죠.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감이 좀 오긴 할 텐데 2학년 때는 과정평가로 학습지만 넣는데 3학년 때는 조금 다르게 넣었어요. 자, 학습지, 국어학습지랑 여러분들 학습지 나가면 1, 2, 3, 4, 5, 6 해가지고 나가는 건 국어학습지일 거고요. 101, 102, 103, 104, 105, 105, 106, 107 이렇게 나가는 거는 독서학습지일 건데 국어학습지랑 독서학습지 모두 다 합쳐가지고 학습지 점수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독서하는 부분은 나중에 간단하게 테스트도 볼 거예요. 그 테스트 점수까지 합쳐서 과정평가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정평가로 20점 들어가고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중점적으로 볼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학습지 위주로 공부할 거야 하는 부분들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가지고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지필평가로 80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바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면 좋겠지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하고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날 학습지 받으러 오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1학년, 2학년 등교하는 동안 3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2주 연속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 잘하고 우리는 3주째 다시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교실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래요. 눈물의 굿바이 안녕.